네, 안녕하세요. 토요스코라입니다. 이번 시간은 어떻게든 실무 구독자 요청 강의고요. 왼쪽에 보시는 부품, 그쵸? 이렇게, 예, 이거 등각투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정면도를 하나 선택할 거고, 그 정면도만 우리가 도면으로 그릴 겁니다. 이 형상에서의 정면도는 이쪽에서 바라본 모습은 정면도로 보기가 좀 그렇겠죠? 이쪽은 이 폭밖에 나오지 않을 거니까. 얘는 이쪽에서 바라본 방향을 우린 정면도로 둬야지 좀 합당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바라본 모양의 이 모습을 오른쪽에 도면으로 하나의 면도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평면도로 그리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정면도가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한번 그려가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사이즈가 좀 봐야 되는데요. 사이즈가 여기 140은 여기 중심에서부터 여기 중심까지가 이제 140으로 보시면 되고요. 사이즈에 대한 치수에 대한 정의 혹은 위치를 조금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이 위치가 약간 좀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치수는 여기서 중심에서부터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 있는 이 윗면하고 이 바닥 쪽에 있는 뭐 물론 보이진 않지만 바닥 면이 있을 건데 그 면과 면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가령 여기가 이제 60파이면 이 60파이의 사분점을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60파이라는 소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0mm인 거고 그러면 이 면이 높이가 총 얼마인지 좀 봤더니 32하고 28로 되어 있으니까 얘도 6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윗면하고 바닥면은 오른쪽에 있는 60파일하고 이제 같은 사분면에 선이 연결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적어도 높이가 여기 60파의 높이하고 똑같고요. 다만 이쪽 부분 그릴 때 왼쪽에 있는 이 원 형태 여기는 65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형상이 위치가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여기 윗면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요 바닥에, 그러니까 여기 28이라고 하는 요거 기준에 요 28에서 위쪽으로 10mm가 좀 올라와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위쪽으로 10mm, 밑에 쪽으로 10mm에서 토탈 20mm의 중심에 28에서 48mm 형상의 높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의 높이는 요 윗면의 높이는 얘하고 같은 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제 말이 이해되셨나요? 어, 요거를 질문 주셨습니다. 어쨌든 그 높이가 좀 달라요. 여기 10mm는 이거 좀 헷갈리는데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윗면에서 여기 높이까지의 이 거리값이 10이다라고 하면 이해하면 안 되고요. 여기 10은 제가 보니까 요 바닥면에서 여기 높이까지 요 윗면에 있는 65파의 윗면까지 높이가 10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28이라고 하는 이 니은자의 중심에서 위쪽으로 또 밑에 쪽으로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여기 10mm 밑으로 10mm 내려가 있다고 위아래로 그렇게 보시는 48mm의 높이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게 조금 헷갈렸을 것 같아요. 음, 밑에 이게 툭 튀어나와 있으니까 그죠? 그런 것들 이해하면서 우리 도면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우리 도면의 지금 양식은 A4 사이즈 기준인데 얘는 크기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 빈 공간에서 지금 그림을 그린 다음에 완성하면 오른쪽으로 넘기고 치수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됐죠? X라인 이용하셔서 수직 수평선 그리고요. 여기 교차점을 저는 여기라고 생각할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쳐다본 정면도니까 지름으로 보이겠네요. 원으로 보이겠죠? C 엔터. 엔터 찍고 D 엔터 25파이, C 엔터. 엔터 찍고 D 엔터 60파입니다. 여기까지 60파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분점이 요 윗면은 4분점, 바닥면도 4분점 있다 그랬으니까 X라인 이용해서 요거 면 하나 땡기고 요거 면 하나 땡겨 놓으면 되고요. 트림 이용해서 일단은 이렇게 끊어 놓으면 오른쪽에 있는 형상은 완성된 겁니다. 여기 높이가 같다는 소리는 즉 여기 60파이 즉 위아래 같은 면에 있다면 선은 이렇게 4분점에서 선이 연결돼야 되겠죠? 여기도 폭이 60인 거 우리 확인했으니까 이해됐고 그리고 어 얘가 쭉 가다가 쭉 위쪽은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가고 여기 니은자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일단 생각하지 말고 여기는 니은자로 내려온 형상으로 이걸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높이가 32다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32. 그러면 우선은 여기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없지만 여기 중심에서부터 여기 중심까지 거리가 140이었잖아요. 옵셋으로 140이라고 주고 얘를 왼쪽 보내고요. 요 중심 기준의 68mm가 요 니은자의 끝자락이에요. 68mm. 옵셋으로 68이라고 주고 얘를 뒤로 보내고요. 결국은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여기서부터 요까지를 그려낸 거고요. 여기 폭은 18mm라고 돼 있죠. 옵셋으로 18이라고 주고 왼쪽 보내고 자 트림 이용해서 선은 이렇게 하나 끊어 놓습니다. 안 헷갈리게 됐죠? 또 트림으로
얘들은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정면도 그리는 거니까 선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그리고 요 18mm 마디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마디, 그러니까 여기 튀어나온 요 마디를 그린 겁니다. 이해됐고. 자, 여기서는 밑바닥에서부터 28mm니까요. 맨 밑바닥은 요 밑바닥에서 28mm 옵셋을 해주면 되겠죠. 옵셋으로 28이라고 주면 되는데, 얘가 중심하고 되게 걸쳐있기 때문에 되게 헷갈려요. 봐도 좀 헷갈리죠? 일단 지우고요. 트림으로 선택하셔서 이렇게 좀 끊어놓고, 요거 중심선인 건데요. 중심선을 우리 랭슨 이용해서 한 4mm 정도만 뽑아놓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랭슨으로 D, 등분 D라고 주고 4라고 주고 엔터 쳐서, 아이고, 요거 이렇게 4mm씩 뽑아내겠습니다. 4는 좀 작네요. 미안합니다. 랭슨 이용해서 D 엔터 치고 5mm라고 하겠습니다. 5mm가 낫겠네요. 조금 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좀 뽑아놓으면 좀 정갈하죠. 일괄적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옵셋으로 28이라고 주고 바닥에서 위로 올리겠습니다. 트림 기능 이용해서 이 사이를 끊어주면 형상 나오죠. 또 트림으로 이렇게 끊어주면 돼요. 여기까지 그림 이해되셨나요? 이 오른쪽은 이제 완성된 겁니까? 이해됐죠? 여기에 선, 보통 여기를 모르고 그냥 선을 이렇게 남기시는 분 계시는데 이거 지워야 됩니다. 여기는 선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단차가 없다는 소리고요. 그리고 여기는 단차가 있는 부분이라서 은근히 여기도 이렇게 실수를 하시던데 트림으로 이렇게 끊는 것도 좀 습관적으로 끊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끊어버리면 이 면하고 단차가 없다고 이해가 돼버려요. 분명 여기는 단차가 있죠. 단차라는 소리는 얘 폭하고 얘 폭이 다르다는 소리, 혹은 두 개가 높이가 다르다는 소리를 단차라고 불러요. 그러면 선은 이렇게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셨고, 됐죠? 됐고, 요거 중심은 여기 원의 중심, 여기 중심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거 중심 기준으로 65파이니까 양쪽으로 65의 절반 가면 되겠죠. 옵셋으로 65 나누기 2라고 주고 왼쪽, 오른쪽 가면 됩니다. 이해됐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이 원 높이 48은 요거 기준에 10mm 위로, 밑으로 10mm죠. 옵셋으로 10 주시고 위로, 아래로 주시면 되고, 얘 아니고 옵셋으로 아래로 주시면 되고, 얘가 결국은 몇 mm? 48mm라는 소리예요. 이거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그림은 얼추 다 그려진 겁니다. 자, 그러면 됐죠? 트림 기능 이용해서 잡고 지우고 이것도 지우고 지워주시면 됩니다. 지우고 이거 이해됐고, 또 트림으로 얘하고 얘 사이에서 요거 끊어주고 요 사이는 반드시 터줘야 되겠죠.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브레이크인데 아까 우리 랭슨 이용했었잖아요. 트림으로 중심선이 돼야 되는 부분 양쪽 위아래로 이 선들을 끊어버리고요. 랭슨으로 치수를 조금 정갈하게 만들겠습니다. LENG Enter에 5mm가 돼 있죠, 세팅이. 이렇게 보낼게요. 자, 요거는 제가 미리 이렇게 중심선으로 바꿔놓고 보겠습니다. 그래야 조금 이해가 쉽겠네. 됐죠? 컨트롤 S로 저장해 주시면 형상적으로는 이상이 없고, 이상이 없죠. 그 다음에 중심에 여기는 20파이의 구멍이 관통되어 있겠습니다. 관통되어 있기 때문에요. 옵셋으로 10씩 해서 좌우로 준 다음에, 이걸 먼저 바꿔버렸었네요, 우리가. 자, 이거 주고, 매치 풀업 기능으로 중심선을 외형선으로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외형선은 외형선이 될 수 없는 게, 바깥에서 본 중심의 원의 구멍이니까 얘는 수물선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해됐죠? 컨트롤 S로 저장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형상은 사실 작업은 끝났는데요. 이렇게 완성돼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서 좀 제일 헷갈릴 부분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잘못 보셔서 여기서부터 요 사이를 10으로 그리는 분들이 거의 한 70% 정도입니다. 저도 헷갈렸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되게 헷갈렸을 거예요. 근데 여기 10은 여기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가 10인 거예요. 이거 잘 들여다보세요. 요 바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3D에 이렇게 치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사실 이해가 쉬운 건 아니에요. 이게 좀 굉장히 한편으로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위치에 따라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 그래서 형상은 이렇게 갖춰주면 됩니다. 치수 주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 되고, 형상적으로는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무브 이용하셔서 도면 안에 집어넣을 텐데, 이거 집어넣어도 되겠네요. 그죠? 이거 정면도. 자, 치수 주면서 우리 검도를 하고 치수 주면서 이제 이상 없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DDI로 지름 치수 하나 넣어주고요. 여기도 지름 치수 하나 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30mm 폭은 의미가 없죠. 여기는 그죠. DLI 엔터 주시고 여기 센터하고 센터의 거리인데 이 거리 길이 큰 거리 먼저 주기보다는 68 이런 치수부터 작은 치수부터 먼저 주면 좋겠습니다. DLI 엔터 치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8mm고요. 문자가 3개 들어가는 간격.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42mm입니다. 문자가 2개 들어가는 간격으로 주시면 될 것 같고 됐죠? 자, DLI 엔터 치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은 치수를 이렇게 뽑아도 되겠지만 얘는 안쪽에다가 치수 집어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 수문선을 또 걸쳐가기 때문에 좀 보기가 싫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8mm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mm는 이렇게 표현해 주도록 하죠. 이게 중요합니다. 요 치수 없으면 이 높이 이거 중심 맞추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 했고 그 다음에 요거 폭은 여기에 좀 나타나면 되겠죠? 치수는 이렇게 나타내주고 이상이 없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지름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정면도만 그렸기 때문에 하지만 사실 치수는 지름 치수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건 틀린 건 아닌데 사실 얘는 투상적으로는 평면도도 사실 좀 필요한 거예요. 원래 원칙으로 하면 얘는 정면도만으로는 표현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30mm라고 하는 치수 이런 부분들이 여기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그래서 얘는 30mm 같은 이런 폭을 표현해 주려면 반드시 여기 30mm 뿐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50mm라는 이런 폭도 정면도 상에서는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적어도 이면도 정도는 면도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상면도가. 어쨌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린 정면도만 하기로 했으니까 치수 주고 요거 치수 주고요. 요거 두 개는 지름이다 그죠? 선택 다 하셔서 템포로 템포가 아니라 특성창으로 1차 단위 문자 들어가셔서 머릿말에 퍼센트 C 주시면 파이가 들어가죠.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S로 저장해 주고. 자, 무브기는 좀 이용해서요. 조금 왼쪽으로 당겨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한번 쳐다보도록 하죠. 요 그림을 그릴 때 이 치수로 다 그려낼 수 있는지를 치수를 이제 이렇게 검토하면 되겠죠. 중심에서 25파이, 60파이로 얘 그렸고, 선 뽑아냈고, 그 중심과 중심과의 거리는 140 확인했고, 얘에서 68 땡겨서 여기 라인, 그 다음 폭은 18mm 확인했고, 요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mm 떨어진 거 확인했고, 28mm. 그럼 여기는 자동으로 10mm 되겠죠. 48mm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지름이 20, 65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됐죠? 자, 여기 32mm라고 하는 치수가 사실 좀 보이긴 하는데 32mm가 필요할까를 한번 보면 여기 32mm는 굳이 안 넣어도 될 만한 게 이건 좀 중복 치수가 될 거예요. 이렇게 줘버리면 68이라고 하는 숫자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죠? 이거 30mm는 좀 중복 치수가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입니다. 됐죠? 대신 얘를 치수를 좀 이렇게 뽑겠습니다. 어떻게 뽑을 거냐면 잠깐만요. 참고 치수를 좀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DL 엔터 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60이라고 표현해 줄게요. 그리고 얘는 60파이하고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라고 이런 의미로 주겠습니다.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부터 이 높이까지는 60이라는 의미고요. 여기는 지름이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거 지름 표현한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체 높이 값은 사실 없기 때문에 이게 참고로 넣은 거예요. 근데 얘를 참고 치수로 안 넣어버리면 또 중복 치수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걸 괄로 치고 참고 치수로 씁니다. 대신 이 치수는 생략이 가능하겠죠. 여기서 치수는 뺐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 치수 주고 이거 빼라고 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전체 치수라고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한데요. 전체 치수라는 건 이 물체 형상을 나타내는 전체적인 치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32는 전체 치수가 될 수가 없죠. 얘는 왜냐하면 바닥에 있는 28을 합쳐야 되니까. 그게 전체 치수가 아닌 거고요. 여기서 말한 전체 치수는 140이나 60이나 이 치수가 전체 치수입니다. 그리고 이런 형상들은 이렇게 해서 전체 치수를 표현을 잘 안 해요. 이렇게는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는 왜냐하면 원의 가장자리를 연결해가지고 치수 표현하는 것보다는 중심과 중심을 연결해주고 어떤 다른 직경값이 있기 때문에 얘들은 다 합산을 하면 전체 치수가 나와요. 그래서 얘들은 이렇게도 좀 잘 표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잡고 조금만 왼쪽으로 옮겨 놓고요. 영상 보면 이상이 없네요. 네, 여기까지 완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위로 올릴까요? 밑에. 그래야 조금 더 안정감 있어 보이네요. 되셨죠? 예, 컨트롤 S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예, 되셨나요? 형상적으로 이상이 없고 치수도 이상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좀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죠. 이번 시간은 어떻게 드시면 구독자 요청 강의고요. 왼쪽에 보시는 부품, 우리가 이제 우리 정면도만 설정해서 그림을 그렸고요. 여기에서의 정면도는 위에서 본 게 아니라 여기서 본 걸 우리가 정면으로 했습니다. 예, 사실 정면도의 기준이 되는 건 물체 형상을 가장 뚜렷하게 나타내는 부분이 정면도예요. 여기서 바라보는 건 정면으로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좁잖아요. 그죠? 전체 길이가 나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얘는 정면도도 필요하지만 평면도도 적어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 이 치수들이 다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어쨌든 좀 좀 헷갈린 부분이 이 부분이 가장 좀 헷갈렸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치수를 좀 잘 따라가시고 추적을 잘 하시면 그려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번 건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